안녕하십니까. 남천동 다운부동산입니다. 다음 주면 명절 연휴에 들어가는데요. 최근에 앞줄 갈 수 있는 48평 매수 문의하신 분이 계시고 좀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들이 48평형이 세대수가 좀 있는데요. 25평 다음으로 48평 세대수가 가장 많습니다. 48평 여기 201동 있고요. 현재 여기 202동, 203동 이렇게 있고 213동, 215동, 216동, 107동 이렇게 해서 지금 48평이 7개 동이 있습니다. 7개 동. 7개 동이 있고요. 48평 세대수가 현재 세대수가 576개입니다. 현재 세대수가 576개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순위로 본다면요. 간평을 가장 높게 받은 1번이 201동입니다. 얘가 가장 높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받은 동이 216동입니다. 물론 예전에 실거래 가치가 있을 때는 216동이 좀 더 비싸게 팔린 것도 사실입니다만 간평을 받을 때는 조망이라든지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간평 금액이 좀 차이가 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1번이 201동이 최고로 높은 간평을 받았고 그 다음 216동이 그 다음이고요. 107동이 세 번째입니다. 107동은 대지 지분이 좀 높아서 그게 간평이 반영이 되어서요. 세 번째 대지 그 107동이 가장 높고 나머지 202동, 203동, 그다음에 213동, 215동은 큰 차이 없이 동과 라인별로 따라서 간평을 차등 있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동 간평은 여기 202동, 203동, 213동, 215동이 저희가 일반동이라 할게요. 물론 뭐 일반동은 아니지만 일반동에 비해서 평균 한 2억 정도 높게 받았습니다. 2억 간평이 같은 층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 다음 216동은 일반동에 비해서 한 1억 정도 높게 받았습니다. 107동은 일반동에 비해서 한 7천, 8천 정도 높게 받았습니다. 간평을. 그래서 48 중에 확실하게 이제 앞줄 가시려는 분들은 간평 순위가 201동, 216동, 107동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 보시면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203동 일반동을 한번 볼게요. 203동 요게 이제 일반동인데요. 일반동에서 1호 라인 간평이 좀 높게 받았잖아요. 그죠? 1호 라인 간평이 높게 받았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1호 라인의 저층 401호만 봐도 14억 8,950이에요. 14억 8,950이면 등수가 아주 좋거든요. 안정적으로 55평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광고가 203동에 저층으로 해서 17억이 매물이 광고가 돼 있고 그 다음에 203동에 해서 여기 뭐 아주 로얄층으로 해서 9층, 10층에 같이 17억이 돼 있다면 사실은 이 매물이 더 좋은 거거든요. 저층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우리가 동과 뭐 고층이 일반적으로는 좋다고 간평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라인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 동들은 라인별로도 간평이 좀 나뉘어져요. 그런데 이 간평이 나뉘어지는 게 좀 중요한 이유는 한 간평이 한 1000, 2000 사이를 두고 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앞줄 갈 수 있는 것과 조금 애매한 것들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뭐 이동을 예로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이동을 예로 들어도 저층 간평이 아주 높게 나와 있어요. 그죠? 4층인데 1호 라인이 실제로 10층이나 우리가 로얄동이라는 9층보다도 간평을 더 높게 받았어요. 그래서 같은 금액이면 이게 훨씬 좋은 매물이에요. 이런 예가 아주 많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25평 같은 경우에는 간평이 저희가 이제 103동, 105동 여기가 간평을 높게 받았거든요. 여기도 역시 대지 지분 때문에 높게 받았고, 그 이유는 이것까지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여기가 수영장이잖아요. 랜드 수영장인데 한 50년 전에 이제 수영장 하고 나서 대지 지분을 정리할 때 대지 지분이 남는 거를 여기 103, 105, 106, 107에다가 나누어서 몰아줬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지 지분이 뜬금없이 높아요. 뭐 거래될 때 이거 반영된 것도 없고 분양할 때 특별히 더 고분양가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간평을 받을 쯤 돼서 여기가 대지 지분이 높아서 이거를 반영하냐 마냐로 굉장히 좀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은 공적 장부라서 여기가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103, 105, 106, 107이 다른 동에 비해서 감정평가를 좀 높게 받았어요. 그런데 25평은 사실은 감정평가가 뭐 7억 3천에서 8억 2천까지 있지만 그래도 25평이 갈 수 있는 한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25평 내에서 간평이 조금 더 많이 나눠지지만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요. 30평도 마찬가지거든요. 106동이 30평 중에서 가장 간평을 높게 받았지만 간평을 높게 받았다고 해서 30평이 뭐 48을 간다든지 앞줄을 간다든지 그러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48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갈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줄을 갈 수 있는 48과 못 가는 48. 근데 여기 이제 107동의 간평을 높게 받다 보니까 좀 희비가 엇갈렸을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 이의 제기하신 분도 있지만 간평이 바뀌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3개의 기간, 저희 조합에서 3개 기간 해서 6개 기간이 들어와서 간평을 했고, 그 간평을 평균에서 받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도 간평이 바뀌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을 보고 이게 진짜 간평 대비 싼 매물인지 48을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상담을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상담을 처음 왔을 때 충분히 하고 가셔야지 그 다음에 매물만 고르면 되잖아요. 기본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상담을 해드리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충분한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매물을 고르는 작업은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근데 처음부터 공부를 다 하고 오시는 분은 바로 매물을 권해드리면 판단이 바로 서시거든요. 그래서 계약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이제 상담을 하시고 가서 이제 매물을 이제 하시는 게 많잖아요. 상담을 충분히 하시고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할 수 있잖아요.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셨는데 이분이 다시 저한테 사고 나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외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외부가 비치를 매매를 하는데 외부 부동산에서 와서 매매를 했을 때 좋은 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저희가 비치가 50년 가까이 됐잖아요. 5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입주하는 분도 있지만 보통 입주를 안 하고 사놓고 계십니다. 사놓고 계시면 여기는 세입자가 들락달락 하기도 하고 저희가 중앙난방이다 보니까 11월 정도부터 기온이 떨어지면 관리소에서 집중적으로 그 온수 배관을 틉니다. 온수를 트는데 그때 누수도 일어나고 또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작은 수리부터 조금 뭐 손대야 될 수리부터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외부 부동산에서 이거 계약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저희가 공동으로 되잖아요. 저희들이 물론 이제 물건주가 될 거고 매수를 외부 부동산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 관리라든지 세입자 놓고 빼는 문제라든지 수리하는 문제들을 저희들이 보통 맡아서 다 하거든요. 손님들이 저희랑 계약하시면. 그래서 이제 주인분들이 거의 수리나 모든 것을 위임을 하세요. 부동산에. 그냥 이제
본인들이 이제 계속 맡기고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서비스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자가 어디가 고장났다 하면 일단 뭐 그 관리실에 영선과를 불러서 하고, 안 되면 저희 주변에 많은 수리업체 중에서 좀 믿을만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부른 데를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같이 가서 보고 견적을 보고 주인하고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주인분은 영수증을 보고 그 입금만 하시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외부에서 사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손님은 저희한테 수수료를 주는 손님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매도자는 저희한테 팔고 떠나시고, 그래서 물론 이제 아는 부동산을 믿고 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오래된 아파트를 사시는 경우, 그리고 저희가 이주까지 한 3년 있잖아요. 3년 동안에 이 세입자를 안 들이기는 힘들어요. 안 들이기가 힘든 이유는 저희가 관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중앙난방이고 저희들은 우체함이 없어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들이 편지라든 걸 다 모았다가 그걸 전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우체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인건비도 많이 들 거잖아요. 인건비 많이 들고 중앙난방이다 보니까 내가 안 틀어도 난방비가 n분의 1 해서 자동 부과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난방이 복골복인데 관이 너무 노후돼서 좀 안 되는 집들도 무조건 n분의 1 관리비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실로 두기에는 관리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집도 너무나도 빨리 노후화가 되고, 그래서 저렴하게 전세를 주시거나 아주 저렴하게 월세를 주시거나 해서 저희들이 전월세 가격이 공장도 가격이라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실로 했다가도 세를 맞추시거든요. 근데 세를 맞추면서 세입자한테 오는 모든 거를 주인분이 다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멀리 계시기도 하고, 이런 노후 아파트를 50년 가까이 된 노후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번이나 경험이 있겠어요. 아마 비치가 처음이거나 그러실 건데, 그럼 그 관리를 보통 부동산에 이제 맡겨 놓으시죠. 그 저희들은 이거를 뭐 고친다고 해서 얘가 수수료를 받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관리를 이제 그 손님이 저를 통해서 계약했으니까 저희들은 부가적인 서비스로 해드리는 거예요. 뭐 어떤 문제가 나면 저희들이 계약한 집 같은 경우에는 가서 봐주고, 또는 수리업체를 불러주고, 또 가능하면 금액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 결과를 알려드리고, 주인분은 이제 그 업체랑 연락하실 수 있으면 연락하시고, 뭐 금액을 더 깎을 수 있으면 더 깎고 해서 금액을 보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오래된 물건을 사실 때에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사시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시는 거를 강추드립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어차피. 그죠? 근데 그 관리를 그냥 해드리잖아요, 저희들이. 그냥 해드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매도 그 관리하는 부동산 소장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아요. 저도 재개발, 재건축 투자도 하는데 멀리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를 하니까 나중에 전세나 세를 놓을 때도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그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에서 그 재개발 입주권을 샀다면 그 부동산 소장님한테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왜 안 나가냐 하고 계속 하소연도 하고 읍소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너무 안 되니까 되게 답답한 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마다 남춘동 상황이나 매물 정보를 드리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